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300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직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인명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에선 84년 전 이번과 동일한 위력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희생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가 튀르키예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땅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고층 건물이 굉음과 함께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흙먼지 더미로 변하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Arkadaşlar depremin altında kaldık. Anne iyi misin anne? 지진 충격을 받은 또 다른 건물은 콘크리트 외벽이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거리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도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기둥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진동이 심하게 일더니 한순간에 모든 건물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진 설계가 된 국제공항도 지진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흔들리자 혼비백산한 여행객들은 가방을 버려둔 채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새벽 4시 17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0 이상의 여진도 최소 18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진이 잇따르자 낮에도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피해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Kimse var. yok mu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튀르키예 지진 관측 역사상 최악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 최소 900여 명이 숨지고 2,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도 38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해 대통령이 긴급 대응 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향해서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할 말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개입 논란을 신경 쓰지 않고 할 말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보다 10배를 더 내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냐고 했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을 빚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경선과 전혀 관계없고 팩트에 대한 얘기다.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무 개입 비판을 정면 돌파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을 끄집어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국무총리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을 차례로 제안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모두 거절했다. 그 뒤 당으로 돌아가 내부 총질을 일삼는 안 후보에게 윤 대통령의 환멸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경쟁자 김기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제발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의원이 고 신영복 교수를 조문하면서 맑고 선한 분이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아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한파가 주춤했지만 대신 미세먼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고 수도권과 세종시에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에 뿌연 미세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인 날 촬영된 영상에서는 강 건너편 강남의 초고층 빌딩까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잿빛 장막이 시야를 가려 고층 건물과 한강 다리는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 63 빌딩도 보이고 저 멀리 관악산까지도 다 보였는데 오늘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서울시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가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 중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260여 대의 단속 카메라가 오늘 오후 6시까지 63대의 위반 차량을 잡았습니다. 매연자 감장치 사업을 한다든가 또 조기 폐차를 하고 또 단속을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뿜고 다니는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제거하는. 단속된 차량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한파가 물러가고 온난한 고기압이 자리 잡아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으로 인해서 대기 정체가 발생됐거든요.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함께 축적되면서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에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모레쯤 물러가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 미세먼지도 자주 출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탄핵안을 발의했고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헌정사의 나쁜 사례가 될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의원 176명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론은 점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소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민주당 고민입니다. 그런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복 사고가 발생한 청보호의 실종 선원 9명 중에 5명이 오늘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실종자는 4명 남았는데요. 청보호를 인양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견된 선원은 모두 5명입니다. 선원 침실 등 배 안에 있었습니다.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어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민간어선 67척과 항공기 8대를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잠수사를 투입한 수중수색 작업에서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을 발견했습니다. 60대 기관장 등 모두 한국인 선원입니다. 마지막에 배 안에서 목격된 선원들인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6명이 선미에 있었는데 배가 엎어지면서 허우적거리다가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추정을 해요. 이에 따라 아직 발견되지 못한 나머지 선원들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사고 해상에서는 68톤급 예인선과 200톤급 크레인이 도착하는 등 인양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은 끝났고 모든 안전 조치가 끝나면 사고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 때문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청보호를 물살이 잔잔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안에 안 계시면은 10일 정도 더 이걸 수색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물이 처음 들어온 곳으로 추정되는 기관실에서도 구멍난 곳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체 인양 뒤에야 원인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